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여기 깊은 산 속이에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는 전남 곡성군 석곡의 이 산속에 있는 토종 씨드림 본부입니다. 토종 씨드림이요? 네. 토종 씨와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토종 씨앗을 수집하고 보급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여기는 특히 토종 씨앗을 이제 수집한 것을 심어봐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포, 체종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농부고요. 20년 됐어요, 귀농한 지. 경기도 시흥에서 연두농장이라고 공동체를 만 8년 하다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도시다 보니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 졌는데 쫓겨나서 공동체는 해체됐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 연고 없는 이 곡성에 이것도 뭐 저는 그냥 하늘의 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토종 씨앗으로 농사 짓고 연구하고 보급하는 이런 일들을 쭉 해오고 있고요. 밤에는 이런 농사를 짓고 씨앗 받는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을 글로 쓰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변현단입니다. 여기 팻말 같은 것들 네네. 쭉 있는데 이게 토종 씨 이름들 적어 놓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차 그 수집을 하면은 아주 새로운 조선시대 때 또 재배됐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이런 토종 씨앗들이 나오면 그걸 몇 알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얻어서 그걸 심어보는 거예요. 심어봐서 어떤 생리적 특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만 농민들이나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심겨진 것만 해도 아마 한 100여 점 가까울 거예요. 뭐 밀, 보리, 감자 있고요. 한 1년에 200에서 300점 정도를 이렇게 심어서 증식도 하고 관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연두 공동체 할 때인데 그때는 그냥 제가 귀농했을 때는 그냥 씨앗 당연히 사서 쓰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남들은 다 사서 쓰니까. 사서 쓰다가 받아서 이제 근데 옥수수만큼은 안 사서 쓴 것 같아요. 그냥 처마에 매달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듬해 다시 심어서 하고 그랬는데 이듬해 옥수수를 쓰는데 막 뒤틀려지는 거예요.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F1 종자였다. F1 종자이기 때문에 옥수수를 매년 사서 써야 된다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이듬해 똑같은 것이 안 나오나? 이런 씨앗에 대한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씨앗에 대한 눈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매년 사서 써야 된다라는 것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F1 종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F1 종자라는 거는요, 암수가 있으면은 우성인자를 뽑는 거예요. 우성인자를 뽑아서 최고, 그러니까 잡종 세대가 되는데 그 잡종 세대에서 가장 최강 잡종을 뽑아서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1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1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형질, 모습, 형태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퇴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F1 종자라는 게 지금 우리가 종자회사에서 이렇게 사서 쓰는 것들은 다 고추, 배추 이런 거 다 F1 종자거든요. 그래서 당대만 가능한 게 F1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자회사에서 종자를 파는 건데 네. 할애만 할 수 있게 종자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게 F1 종자군요. 네네네, 그런 거죠. 청양고추가 우리나라 종자가 아니라는 말은 들었는데 원래는 청양고추는 우리나라 종자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종인데 그거를 종자회사가 가져가서 F1 종자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농민에게 되파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원래는 그냥 씨 받아가지고 이듬해 심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종자를 회사가 가져가서 종자회사가 가져가서 조치를 취해서 그 이듬해는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청양고추를 그걸 받았다고 쳐요. F1 종자회사 거를 그거를 받아서 다시 심어요. 좀 나았다고 쳐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청양고추를 판다. 그러면은 걸려요. 그래서 고소당해요. 종자회사한테. 왜냐하면 품종권이 우리가 이제 글 쓰면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품종권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 배타권이죠.
그거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매년 사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사서 쓰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쓰게 되면 독점적 배타권에 의해서 고소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종씨 드림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식량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국가가 이제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는 식량권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종자회사라든가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기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식량권을 어떤 이윤,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맡긴 거예요.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생명권들이 결국 남의 손에 우리의 생명권을 누가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민간단체 토종씨드림을 만들어서 토종 씨앗을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돈 들지 않고 더군다나 기후 변화가 지금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근데 기후 변화가 굉장히 극심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항상 매년 심겨지고 하면서 이 풍토와 기후에 적응된 토종 씨앗이 있거든요. 그리고 토종 씨앗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곡성이다 하면은 이 곡성에도 굉장히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찾아내서 그거를 갖다가 뭐 개량을 한다던가 그 원종으로 하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 먹는 거 마트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70-80% 이상이 그런 외국 종자들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심한 노릇이에요. 너무너무 한심하죠. 사실은 뭐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야 돈만 된다 하면 자기 뿌리조차도 팔아 넘기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토종씨드림의 역할은 우리의 뿌리, 정말 우리가 땅에 천착하는 우리의 뿌리를 좀 든든하기 위한, 그 다음에 이런 기후변화 시기에 생명권을 유지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자부심은 있어요. 재밌고 흥미롭고 그 다음에 자긍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토종씨 드림, 토종씨 많이 모으셨어요? 네, 저희 1만 점. 그러니까 생각하면요, 양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배추 그러면 양배추가 있잖아요. 파 그러면 양파가 있잖아요. 양자는 다 서양에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양자 들어가는 거 빼놓고는 다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벽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추, 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배추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조선 배추도 개성 배추, 서울 배추 뭐 이렇게 있듯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런 여러 종류의 한 10,000점 정도를 저희들이 찾아내고 종자로 돼 있는 건 한 7,000점 정도가 그 시드볼트가 종자 저장고거든요. 거기에 저희 종자가 다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한 2,000점에서 3,000점, 그러니까 전국에 나눠지는 종자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여기가 대단한 장소네요. 전국에 나가는 종자가 여기서 나간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토종 씨앗 누가 뭐 이것을 갖고 이거 해요 그러면 바로 이곳에서 나갔던 겁니다. 대부분. 토종씨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모든 작물들은 다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요즘에 토종 씨가 어딨어, 다 없어졌어 라고 하는데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맛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이거는 맛 때문에 수확량은 적더라도 우리 아들이 이거를 찾아. 어렸을 때 이 맛을 찾아. 뭐 우리 할아버지가 이것만 먹어. 이래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군 정도? 군 단위? 좀 허름한 하지만 소박한 이런 곳에 가면 나와요. 그 당시에 수집했던 할머니가 80대예요. 지금 수집되는 게 뭐 젊어야 70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당시에는 그나마 그걸 하고 있다가 할머니들이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가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걸 대물림할 수 있는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씨앗이 동시에 묻히는 거죠. 그렇다면 토종씨의 미래도 밝지 않네? 아니죠. 토종씨 미래는 밝죠. 가령 예를 들면 기후변화가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매년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농사를 짓다 보니 더 실감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재밌는 게 예전부터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해왔던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가뭄이 확 일어나. 작년에 그랬잖아요. 뭐 여름, 초여름까지 엄청난 가뭄이었어요. 그러면은 고추를 심었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고추를 찾아낸 거예요. 가뭄에도 씩씩하게 잘 자라는 고추가 힘든 거죠. 토종은.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냐 하면 지금은 종자회사에서 뭐 수포고추, 뭐 병해추 뭐 이런 것만 나오지만 이미 얘네들은 여기서 막 적응돼가지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가뭄에도 잘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 품종이 다양하다 보니 이 다양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시대에는 토종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토종씨 드림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토종들은 이 자연의 모든 섭리 속에서 자기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은 다들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그 맛들이 진한 맛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종 씨앗의 미래는 밝다. 매우 밝다. 이 자연의 변화와 사회 변화는 마치 우연인 듯 하지만 필연적으로 서로 맞물려 가게 돼 있다. 요즘에 멧돼지나 고라니 때문에 농사 못 짓는다고 이 산에서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맨날 들깨만 심거든요. 저는 그 들깨만 심는 게 지금은 들깨를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들깨는 우리나라 허브이기도 하고요. 영양학적으로 얘기해서 오메가3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더구나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감염증, 바이러스. 여기에 최고의 항바이러스가 또 들깨예요. 웃기잖아요. 요즘에 고라니 때문에 콩농사도 못 지어, 뭐도 못 짜. 그러면서 들깨만 하는데 들깨를 이렇게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우리의 먹거리를 또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공교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연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거는 들깨를 많이 먹으라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들깨를 많이 먹어야 될 때다. 네. 토종 들깨가 수확량이 더 많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 같은 데서는요, 토종 들깨를 찾으러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중국에서 조공을 바칠 때 조선 들깨로 바쳐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종 들깨가 결국은 돈도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의 시대에서도 우리한테 매우 유용한 그런 약식 동원이라는 거죠. 이 너무 퍼펙트하지 않아요? 완벽한 조합,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은 결국은 이 많은 우리의 이런 많은 그 삶의 형태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니까 자연을 잘 관찰하고 자연을 잘 바라보고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소리,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를 잘 찾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미 메카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우리 저희 회원분들은 여기 이제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지라고 토종 씨앗을 많이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이런 것들은 토종 씨드림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기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근간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토종 씨앗에서 토종자가 붙은 거를 참 아쉬워해요.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씨앗이라는 거는 뭐 그 자체잖아요. 모든 씨앗은 자연스러운 교분에 의해서 퍼지고, 뭐 사람에 의해서, 동물에 의해서 퍼져가고. 근데 씨앗에 독점권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봉이 김설달처럼 물도 팔고 씨앗도 팔고, 모든 이 자연이 그대로 준 이 모든 거를 사람들이 독점해 가는 거예요. 이윤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특히나 씨앗은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 씨앗이었고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됐고, 결국은 저는 씨앗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이런 자연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씨앗. 이거는 우리가 생하는 식물의 씨앗. 많이 아니라 씨앗 당신입니다. 씨앗은 바로 우리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국 동네자랑 화이팅! 이야, 말씀 너무 잘하시고 토종씨 정말 중요하네요. 깊은 산 속에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